네,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에 이른바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5년 6월과 11월 그리고 2006년 5월에 서울 신정동에서 6개월 간격으로 벌어진 살인 그리고 납치 미수 사건입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무려 한 15년 정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요. 프로파일러님은 어제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네. 사실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서울청 행동과학팀 임명이 됐고 프로파일러 일을 할 때 네. 2006년쯤에 이제 경찰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됐고 그 제가 이제 임명 받고 나서 배명 받고 이제 분석하고 그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사건을 분석했던 그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직접 관련이 어떻게 보면 있으시군요. 그렇죠. 네네. 이게 물론 저희들은 서울에서 발생하는 네네. 서울청 관에서 발생하는 장기비제 사건들은 다 분석하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많이 무겁고 또 SBS에서 그것이 하겠다라는 훌륭한 프로그램에서 네네.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이제 다뤄주시는 것이 상당히 감사하기도 하고 네네. 그런 면 때문에 저도 많이 관심을 가져왔었고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좀 아쉬운 면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번 내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어떤 거죠? 사실 2015년도에 이제 이 사건이 그것이 적십다에서 이제 방영을 하겠고요. 2015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지금 한 거죠. 한 네네. 4년, 5년 정도, 4년 지난 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래갖고요. 이건 팩트의 네, 부분입니까? 팩트의 부분에서 그래서 어떤 이제 건가요? 그 저랑 같이 방송을 하셨던 부분이랑 네. 김복준 교수님이라고 네네. 유명한 유명하시죠. 분이고 또 이제 김인희 프로파일러라고 이제 같이 저도 이제 유튜브도 했던 사람인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는 그 네. 부분이거든요. 네, 1차 사건 피해자 시신 손톱에 예.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그러면서 성도착증의 어떤 그런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인데 네. 제가 아무리 기억을 찾아봐도 그건 없거든요.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지 않았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10몇 년 지난 네네. 거니까. 근데 하필 오늘 오후에 김복진 교수님하고 김인희 프로파일러가 나오는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예.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런 팩트를 받아본 적이 없다. 예. 이건 아닌 거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당연히 이런 미제 사건 같은 경우는 네. 범인들이 알 수 없는 어떤 거에 어떤 특별한 지점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던 그 많은 시간 동안 분석했고 제가 경찰학교에서 프로파일링 강의를 하고 또 제가 아는 프로파일러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는 나온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범죄 성격에 대해서는 겁니다. 범죄 성격이 흔히 말하는 이게 왜냐 포천에 있는 여성생 매니큐어 사건의 성도착자의 범죄로 많이 얘기가 하는데 문제는 그게 없었다고 하면 이건 네. 성도착자의 범죄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분석을 해서 다른 쪽의 범인군을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건의 수사선 자체가 달라지는데 성격이 달라지니까.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저는 이해를 아직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걸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뭔가 착오가 있는 건지 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길게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저는 중요 언론의 탐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의를 지키고 또 과거 미제 사건 같은 걸 억울한 사람들의 이걸 풀어주는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사건 방향이라든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언론의 자유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그 파급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기본적인 팩트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그렇겠죠.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검토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고 혹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그것이 아쉽다에 대한 폄훼라든가 뭐 이런 거라는 건 전혀 아니고 네. 이 탐사 프로그램 부분에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군요. 말씀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일단 교수님 기억에 당시 또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고 네. 1차 피해자 시신 손톱에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는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예. 그렇다.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확인이 필요하다. 예.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방송을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1차부터 3차까지 범인이 동일 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파일러들도 표창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파일러들도 있거든요. 이건 판단의 영역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링키지 케이스 링키지라고 하는 사건 연계성을 따질 때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공간성도 따지고 어떤 애모 수법도 따지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더 많습니다. 이 세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30%라고 하면 없을 가능성이 70%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30%라 하더라도 일만의 가능성 때문에 수사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거 문제제기는 분명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혹시 있을 범인에 대한 가능성을 놓칠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초기 분석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는 1차, 거군요. 2차, 3차. 그럼 제가 칼럼도 썼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저기 경찰학교 학생들이랑도 이런 토론도 많이 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알고 있는 프로파일러들하고 이런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것이 아쉽다가 주장하는 링키지 연결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주장이고 물론 그것이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프로파일러도 있고 그런 전문가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주장 판단이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보통 이것이 동일 범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 수법도 보고 뭐 예를 들어 이번 이제 내용을 보면은 시신을 포장한 뭐 형태랄까 뭐 끈을 활용했다던가 이런 지점을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파일러님이나 혹은 또 다른 분들은 1, 2, 3차까지 동일 범이 아닐 가능성을 더 높게 두고 계신다. 그렇다면 모방 범죄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단독 범행으로 보십니까?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가 따라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법상에서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수법상에서. 물론, 근데 그걸 끈으로 묶었다 공통점이라고 하지만 끈으로 묶음만 가지고 공통점을 볼 수는 없습니다. 끈을 묶는 방법에서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접근하는 그 케이스가 다르거든요. 그 부분하고. 근데 세 번째는 미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긴 칼이 이용됐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칼이 이용된 맨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데 그 공간만 신정동이라고 이 때문에 그런 거고 첫 번째는 또 단독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단독범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명백히 두 명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무슨 어떤 미수 그렇죠. 관계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또 2015년도 그 전에 봤을 때는 당산역 사건도 같이 연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산역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럼 당산역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빠졌는지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면은 그러면 그게 빠졌다는 얘기야 안 빠졌다는 얘기야. 당산역 사건이요. 네 개를 같이 봤거든요. 2015년 과거에 언급했던 사건이 갑자기 빠지니까 그것도 좀 빠질 때는 빠진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프로파일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세 번째까지만 하면은 그래서 왜 그러느냐? 지금의 그것이 얘기했던 두 성범죄자에 대한 연결성을 그쪽으로 갖다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제 개인적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또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또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공간성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잘못 알려진 것은 주택가 쓰레기장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첫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데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가봤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이게 흔히 말하는 이 과거에 어떤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선입견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 앞에 옆에 문이 있습니다. 문 옆입니다. 그건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쓰레기장이 아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나의 인식이 박혔을 때 다음에 엄청난 오해가 생기는데 그건 주택가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 옆문에 있는 어떤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쓰레기장을 생각하면 왜냐하면 몰래 갖다 놓을 수 있다.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쓰레기장이 아닌데 사람들이 왜 무단 투기하는 그 집중되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장이라고 인식한 건 아닐까요? 아니요, 거긴 아니에요.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까? 네, 시간도 9시입니다. 아침. 시간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시는 거랑 거기서 나온 거랑은 저는 좀 많이 좀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나갖고 상당히 볼 때마다 사실 표창원 교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나? 저는 사실은 저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과거에 뭐 표창원 의원님 하고 얘기를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보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 해볼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분은 프로파일러로 그때 일한 적이 없었고 저희는 저희가 이 특채 일기로 들어와서 쭉 일했어서 그분은 이제 그때는 경찰대 교수님이었으니까 직접 분석을 안 했던 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링키지가 되는가부터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당시에 나왔던 사건 증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연관성 중심으로 분석하니까 전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사건 자체에 집중하면은 충분히 거기는 DNA도 나왔습니다. DNA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체액과 타액이 있다고 제가 기록에서 분명히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도 분명히 그 방송 때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성범죄자 둘은 대검찰청에 보관돼 있으니까 그 비교하면 금방 됩니다. 그 방송에서 용의자를 2명으로 본 그 2명 말씀하십니까? 용의자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그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취재를 시도했었던. 근데 그 사람들의 DNA는 이미 검찰청에 있죠. 그 DNA법에 따라서. 그럼 지금 있는 그 DNA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15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걸까요? 보통 장기 미제 사건이 안 풀리는 이유는요. 수사 실패입니다. 초기 수사 실패. 왜냐하면 초기 수사 선을 잘못 선정한 거죠.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다르고 선입견에 들어가서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게 이 담당했던 수사관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딱 설정된 다음에 쭉 한 다음에 다시 뒤로 돌려가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사 기법상의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저도 정교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벌써 이것도 15년 지났으니까. 그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게 장기미제 사건을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기록에 대한 정확한 분석, 증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춘재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증거를 분석하니까 답이 나왔듯이 당시에 증거를 분석하면 답이 있지 이걸 연결하려고 전 무리하게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 아무래도 또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란도 알지만은 그래도 제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